최근 해외 부동산 펀드 수익률은 그야말로 나락행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미국 주요 지역 오피스 건물의 공실이 급증하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건물 가치가 하락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코로나가 창궐할 줄 어느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느냐고 토로했는데요. 지난해 땅집고에 한 취재원이 슬픈 사연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취재원의 아버지께서 해외 부동산 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십억을 잃고 병세가 악화해 결국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가족들이 좀 더 편하게 지내도록 평생 모은 재산을 해외 부동산 펀드에 넣으셨다는데요. 구두 하나도 구멍이 나게 신을 정도로 검소하셨던 아버지께서 운용사로부터 손실의 규모를 전해 듣고는 크게 상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취재원의 아버님이 투자하신 펀드는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펀드인 미래에셋 맵스 9-2호였습니다. 최근 맵스 9-2호 투자자들은 이 펀드를 판매한 미래에셋 증권과 운용을 맡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을 상대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증권사와 운용사가 위험한 상품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판매하고 운용했다는 주장입니다. 맵스 9-2호는 2016년 국내에서 개인에게 판매한 1호 해외 부동산 펀드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일반 개인 투자자 자금 3천억 원을 조달해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지역의 오피스 빌딩 4개 동에 투자했습니다. 해당 빌딩은 미국 1위 손해보험사 스테이트팜이 2037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곳으로 우량한 투자처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미국 주요 지역 오피스 건물의 공실이 급증하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건물 가치가 하락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펀드 수익률은 급락했는데요. 맵스 9-2호는 개인 투자자에게 모집한 자금 3천억 원 등 총 9,700억 원을 투입해 해당 빌딩을 사들였는데요. 최종 매각가는 여기서 20%쯤 떨어진 7,5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절반쯤은 손실을 봤다는 주장입니다. 대체로 연령대는 고령, 투자한 돈은 평생 모은 노후자금 또는 전세 보증금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해외 부동산 펀드 수익률은 그야말로 나락행입니다. 해외 오피스 빌딩은 우량한 글로벌 대기업이 10년, 20년 장기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홍보가 많이 됐죠. 미국 금리가 0.25, 0.5%이던 시절에 배당 수익만 연 6%에서 7%라고 하니까 은퇴 세대에서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미국 사회의 재택근무가 고착화했죠. 이는 글로벌 오피스 시장을 파국으로 몰아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높은 금리와 오피스 공실료 급증으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대출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내 금융사 관계자들도 전쟁이 발발하고 코로나가 창궐할 줄 어느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느냐고 토로했는데요. 해외 오피스 자산을 담은 펀드 수익률 처참한 상황입니다. 2018년 이지스 자산운용의 부동산 펀드 자산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오피스 빌딩 트리아논 건물은요. 감정평가액이 매입 당시보다 30%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산을 담은 이지스 자산운용의 펀드, 이지스 글로벌 부동산 투자신탁 229는 최근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8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펀드 만기가 다가왔는데요. 2년 더 연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나사 본사 빌딩에 투자한 하나대체투자 나사 부동산 투자신탁 1호 펀드도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42%를 기록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금융그룹의 해외 부동산 관련 펀드 혹은 대출 등의 전체 위험 노출액이 약 20조 4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5대 금융그룹의 경우 회계 장부에 기록한 손실 추정액만 벌써 1조 55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노후 대비용 투자 상품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해외 부동산 펀드.
은퇴 세대들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남은 건 빚더미뿐인 모습입니다.